나의 원리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살펴보면 그 의미와 한계가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만약 둘 중 어느 것이 나은지 불분명할 때는 둘 사이의 균형을 취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타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하거나 훈계, 설득하는 것이다. 둘째,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가 사회적 법적 강제나 처벌을 할 수 있다. 합법적인 목표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아픔이나 상실감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개인 자유의 원리와 함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유거래의 원리도 중요하다. 즉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때 가장 높은 품질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거래의 원리를 둘러싼 여러 의문에도 분명하게 답하기는 어렵다. 불량품 사기 방지를 위한 공권력의 투입 정도, 작업장, 위험 방지를 위한 고용주의 예방 조치 수준 등은 사정이 다 같다면 통제보다는 각자가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이 언제나 더 낫다. 거래 규제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자유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자. 예를 들면 금주법, 독약 판매 제한 등이다. 이 가운데 독약 판매와 관련하여 범죄나 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가? 목적으로 보면 살인일 수도 있지만 선의인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 판매 금지보다는 위험 경고문의 부착을 강제하는 정도면 적절하다. 전적으로 자기에만 관계되는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원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 술에 취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술김에 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후에는 술에 취해도 처벌하고 그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때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와 의논하거나 그를 부추기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이 경우 의논하거나 충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간음이나 도박에는 관대해야 한다. 그러나 포주와 도박장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넓게 보아 생계를 위해 직업으로 하는 일이라면 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전부 허용하거나 전부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막는다고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일부러 열심히 찾는 사람이 아니라면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영업하도록 강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사회가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나는 감히 따져볼 생각이 없다. 저자는 이 문제에 명확한 의견을 보류하고 있다. 술을 사기 어렵게 하려고 세금을 부과하거나 판매하는 곳을 제한하는 것은 어떨까? 주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지만 나라의 재정을 유지하자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공공행락지 같은 곳은 술로 인한 범죄 발생이 많은 곳이다. 이런 곳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사람, 파는 시간을 제한하고 범죄가 모의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도 옳다. 그러나 판매할 수 있는 맥주의 양이나 술집 수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개인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여러 개인의 경우도 같이 적용된다. 이 경우는 상호 동의하에 계약을 맺고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자기 자신을 해치는 계약은 준수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하거나 팔리도록 허용하는 계약은 무효인 것이다. 자유의 원칙에서는 자유를 포기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결혼 생활을 끝내는 문제에서도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이혼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이혼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아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발생하는 잘못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가족의 관계 속에서 무시되고 있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거의 폭군과 같은 수준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아내도 권리를 누리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에 대해 부모가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교육하는 것도 가장 신성한 의무 중의 하나다. 이 경우에도 부모의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는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비 지원하거나
비용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부담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교육의 다양성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일괄하여 운영하고 통제하는 것은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까지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국가가 통제하는 교육이 꼭 있어야 한다면 다른 교육 방식이 일정 수준에 이르도록 자극하는 목적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 방법으로 국가가 시험을 주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누구든지 일정 수준에 오르고 시험을 통과하면 학위나 공인인증을 수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취업 등에서 경쟁자보다 특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는 결혼 당사자가 가족 부양 능력이 없으면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개인을 도와주는 것도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반대한다. 첫째, 어떤 종류의 사업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 두 번째는 공무원이 능력이 앞선다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개인이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판단력을 키우며 지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할 일은 개인이 축적한 경험을 수집 보관 관리하여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이미 비대해진 정부 권력을 더 키우면 안 되기 때문이다. 관료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사회에서는 관료가 반대하는 일은 어느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국가의 힘은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에게서 나온다. 국가가 시민들의 내면적 성장과 발전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시민들을 왜소한 존재가 되도록 끌고 간다면 크고 위대한 일은 전혀 성취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